일반적으로 진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도에 맞는 학생이 입학 테스트를 통해서 들어와서 학원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학원을 계속 바꾸면 진도를 맞는 학원을 찾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공통수학원을 앞부분 이제 몇 장 안 했어요. 학생이 이러면 합니다. 저 여기요, 저 세네 번 한 것 같아요. 학원을 바꾸다 보니요. 안녕하세요. 대치동수학인 김현정입니다. 자, 이제 여름방학이 돼서 이제 학원 선택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학원을 이 학원 갔다가 또 저 학원 갔다가 학원을 계속 바꾸시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학원의 문제가 그렇게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은 학원을 자꾸 바꾸시는 것이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바꾸지 마세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언제 학원을 바꿔야 되는가? 학원을 자꾸 바꾸면은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학원이 이제 다닐만 학원이다 결정이 되셨으면은 어떻게 학원을 쉽게 바꾸지 않고 효율적으로 잘 다니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요. 학원을 자꾸 바꾸면 학생 진도가 안 맞습니다. 과외는 학생 수준에 맞춰서 진도를 내가 정하면 되지만은 학원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진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도에 맞는 학생이 입학 테스트를 통해서 들어와서 학원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학원을 계속 바꾸면 진도를 맞는 학원을 찾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공통수학원을 앞부분 이제 몇 장 안 했어요. 학생이 이러면 합니다. 저 여기요, 저 세네 번 한 것 같아요. 학원을 바꾸다 보니요. 공통수학원을 하다 말았잖아요. 그러면 중간부터 시작하는 학원은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시작하는 학원을 찾다가 보니 계속 이 학생은 공통수학원을 앞부분부터 계속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학생들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은 굉장히 잘해요. 뒷부분에 어려운 부분이 좀 많이 있죠. 그렇게 됩니다. 자, 진도가 안 맞습니다. 특히 쉽게 학원을 바꾸면 안 되는 학년이 몇 학년이냐면 중3학년입니다. 중3학년은 학원이 그냥 다닐만 하면 그냥 쭉 다니려고 합니다. 자, 제가 올려드릴 로드맵이 있는데 저희 학원에서도 설명을 하는데 중3학년에 대해 설명을 제가 직접 했습니다. 왜? 중3학년은 그 전체 공부 계획이나 로드맵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고1, 고2, 고4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입시하고 가까운 학년이 훨씬 더 중요하지만요. 그거를 준비하기 위한 중3학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진도를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진도를 딱딱딱딱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갑니다. 제가 중3 겨울방학까지는 고등에 관한 개념 선행을 다 끝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계속 학원을 바꾸다 보면 진도가 계속 제자리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3학년은 웬만하면 학원을 바꾸지 마시고 그 진도를 학생 계획표대로 쭉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자, 두 번째, 학생이 힘듭니다. 네. 어머니께서는 옆집 애가 여기 다니는데 저 학원이 좋더라. 야, 이제 그만 다니고 하면 거기 다녀봐라. 그 학원을 보냈어요. 우리 학생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 학생 그 새로운 학원 가면은 적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새로운 환경, 새로운 학원, 새로운 선생님. 그 요즘 학생들 또 중요한 게 같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와서 혼자 그냥 딱 와서 혼자 열심히 수업 듣고 혼자 가고 그러지 않습니다. 같이 수업 듣는 학생들하고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요즘 학생들이 굉장히 똑똑합니다. 학생들하고 또 친밀하게 지내면서 공부도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학원 수를 바꾸면 우리 학생 힘듭니다. 적응해야 됩니다. 선생님도 또 스타일이 또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바꾼 학원에 선생님의 스타일에도 또 맞춰 가야 되는 적응하는 시간이 또 필요하고요. 그 시간이 대략 얼마 정도 되냐면요. 최하 2주에서 한 달 정도 걸립니다. 학생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네, 수학이 가뜩이나 어려운데 자꾸 학원을 바꾸면 수학이 좀 더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선생님 입장입니다. 선생님이 학생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이 학생의 안 좋은 습관이 이거구나 해서 그 습관을 바꿔줘야 되는데 그 학생을 정확하게 파악하는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맨 처음에 수업 딱 들어와서요. 수업 한 번 하고 나서 이 학생 어떻구나 절대로 파악이 안 됩니다. 시험 딱 한 번 봤어요. 시험 딱 한 번 봐서 성적이 잘 나오고 못 나온 것 같고 이 학생은 어떻구나 파악이 안 됩니다. 집에 가서 숙제를 얼만큼 하고 언제 하고 어떻게 오고 오답을 해오는지 안 해오는지 그 다음에 풀이 과정은 어떻게 쓰는지 뭐 전반적인 파악을 해야 그 다음에 우리 학생을 고칠 부분이 뭐구나 찬찬히 고쳐 나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또 이 시간이 한 어느 정도 되냐면요. 최하 10일 정도는 걸립니다. 맨 처음에 이제 학생이 이제 처음으로 학원에 들어와서 선생님이 상담을 하시는데요. 저희 학원은 첫 수업 들으면 무조건 선생님께서 상담을 하는 게 원칙인데 그때 솔직히 선생님께서 학생에 대해서 뭘 파악을 한 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랬을 때 학부모님께서 우리 학생 어떻다 하는 말씀을 이제 듣고서는 앞으로 가르치실 때 이제 반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들 쭉 이제 계속 가르치다 보면은 이 학생은 어느 부분을 잘하고 어느 부분을 잘 못하고 지각을 좀 많이 하니까 지각을 좀 없애야 되고 이 학생은 툭 하면 또 결석하는데 결석하는 이유가 뭘까? 그러면 우리 학생은 공부하도록 어떻게 방향을 잘 잡아줘야 되는가?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파악하는 시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최하 10일 정도는 걸립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 후가 되면은 완전히 학생을 파악하게 돼서요. 학생 위에서 선생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영상을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보실 텐데요. 학생을 위에서부터 이렇게 끌어줘야 돼요. 단순히 선생님께서는 강의실에 들어가셔서 오늘 내용을 이거를 수업을 가르치시고 이거를 관리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위에 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학생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수학을 좋아하게 만들고 당장은 잘 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앞으로 더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시간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학원을 바꾸지 마십시오. 그러면 제가 또 팁을 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학원이 있다고 주위에서 얘기하는데 갈등이 되실 때가 있으십니다. 만약에 성적이 오르지 않고 성적이 좀 떨어지는 감이 있고 학생이 좀 수학에 흥미를 갖지 않는 것 같다 그러면은 바꾸시는 것도 좋으시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서는 효율적인 방법을 택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과 친해지세요. 보통 학부모님께서는 학원에다 편하게 전화하세요. 편하게 전화해서 따따따따 말씀하시는데 선생님께는 조금 어려워하시는 좀 경향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학생에 대해서 부탁하고 싶으시는 말씀을 항상 편하게 하세요. 오늘 우리 학생이 숙제를 좀 덜 해갔는데 이거를 완전히 다 하게끔 하고 보내주세요. 어느 부분이 오답이 좀 소홀한 것 같은데 이번 주말을 통해서 좀 그 오답을 확실하게 좀 해 주십시오. 그 우리 학생이 얼마 전에 배운 단원이 개념이 정확하지 않다고 하는데 이 개념을 좀 더 확실하게 다져질 수가 있으신가요? 이런 내용들로 선생님과 좀 많은 대화를 해서 그 어떤지 학생이 부족한 부분 또 보완될 부분을 선생님과 같이 메꿔서 가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저도 학원에서 보면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뭐 불만사항이 있다 해서 소리 없이 그냥 싹 사라지는 학생보다도요. 수시로 학부모님께서 학원 또는 선생님과 연락해서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서로 대화를 해 주시는 학부모님들이 더 좋습니다. 그러면은 학원도 개선해야 될 부분은 개선을 하고 선생님들께서도 학생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더 보강을 해서 더 메꿔줘야 되는구나 하면서 학생이 점점 더 수학을 더 좋아하게 되고 부족한 부분을 더 메꿔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학부모님들께서는 우리 학생을 가르친 선생님과 한번 친해 보세요.
근데 이제 학생이 엄마 좀 우리 학원 좀 아닌 것 같아. 뭐 그러면은 한번 신중하게 고려를 해 보시고요. 그렇지 않다 하시면은 쉽게 학원을 바꾸지 마시고 좀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학원을 잘 다녀서 좋은 결과를 얻으면은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도 많은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치동 수학인 김현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